그 월지에 형충이 있는 경우, 그렇죠? 또 이제 격이 파괴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길신격하고 사흉신격하고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채관인식이 월지의 격을 이뤘을 때, 특별하게 월지의 격은 원국에서 좀 파의 형상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는 인자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좀 이해가 조금 덜 되시는 분들은 계속 좀 반복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 성격, 격에는 이렇게 이제 성격이 있고 폐격이나 파격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명칭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나는 성격이니까 구름 타고 하늘위를 나를 수 있나? 아니면 폐격이고 파격이니까 나는 완전히 폭망한 건가? 이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뭡니까? 공부하는 게. 어쨌든 이게 하나의 공식 같은 거거든요. 팔자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수학에도 가감승제가 있고 인수분해, 고차방정식, 미분적분이 있듯이 뭔가 이렇게 팔자의 8글자의 구조들, 구성들, 서로 간의 관련성들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편인데 여기에 쓰이는 것들이 구조로 일단은 살핍니다. 일간이 뭔가 태어난 시점의 환경적인 거, 바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사주팔자 간명하는 툴 중에 그 효율적인, 합리성인, 그리고 법칙적인, 또 규칙적인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재료를 받았으면 어디서부터 손질을 할지 이런 거를 보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모아봤더니 성격 형태로 구성된 형태가 있고 합격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더라. 현대의 의미는 아주 쉽게는 비근한 예로는 성격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회적인 가치 실현의 인자가 비교적 좀 유리한 성향을 내재하고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면 좀 일관되지 않고 변동성이 많으며, 그렇죠? 또 노력도에 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겠다.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올곧은 외길에 그 방향성에 딱 특화되어 있는 적합적인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합격이고 폐격이라는 얘기는 다양성이고 요즘 시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한 우물만 아니라 이우물 저우물도 다 있다라는 얘기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성공 요인이고 뭐가 이렇게 나은 거냐? 이거는 예전 시절에는 비교적 성패의 갈래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행로라든지 벌어지는 전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선명성이 명확했는데 요즘은 그 경계나 영역이 불분명합니다. 이를테면 관이 합격이다. 관이라는 건 드러나는 거거든요. 관이라는 글자가 언덕 부위의 간머리예요. 언덕 위에 올라있는 누구나 우러러 볼 수 있는 뚜렷한 명확한 장소를 관이라고 본 거죠. 높은 데서 지휘하고 감독하고 내리 이렇게 비추면서 뭔가 행사하고 행위하니까 그게 권력성 인자로 이렇게 그 어떤 상징화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다양한 형태 방식으로 근데 얼굴 드러나지 않고도 뭐 예를 들어 유튜브다 이러면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던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도 분명히 인플루언서가 되고 재물적인 획득이나 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인플루언서에서 뭔가 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명리 관점으로 보면 팍격이 되기가 쉬워요. 섀도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런 방식으로도 뭔가 이렇게 운이 맞닥뜨리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의 성취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패에 대한 개념을 좀 유연하게 좀 보시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월지가 일간을 음양으로 다르게 극하는 거. 그럼 모든 일간들한테는 그것이 정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정관이 되면 사길식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행이 아니라 순행을 원칙으로 하니까 재성이나 인성에 대한 부분으로 매칭이 되면 그거를 성격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관은 순행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순용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관을 극하는 상관이나 식신이 드러나 있으면 그거는 관을 순조롭게 쓰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순용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면 성격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격이라 한다. 팔자 용신은 전구원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평인연의 논법에 의하면 팔자에서 쓸 용자, 내가 쓰고자 하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요소는 원령의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해서 살핀다. 그래서 이 원령을 그대로 용신이라 한다 그랬죠. 용신이라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쓰임새를 이루는 거, 보완하는 거, 그거를 상신이라 했고 이 상신으로 제대로 논법의 이치에 맞게끔 갖춰지면 그것을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이다. 그래서 정관격이니까 순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재생 관을 하거나 관으로 연결을 하거나 관인 상생으로 연결되거나 그러면 그게 재를 만나거나 인수를 만나거나 또 형충파해가 없으면 정관격이 성격이 된 거다. 정관격이라는 거는 고정적인 거, 불변한 거, 보수적인 거, 전통적인 거, 그렇죠? 전통 계승의 성분 이런 것들이 정관의 속성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환경이 베이스가 정관이라고 하면 그 정관을 기본 어떤 그 근거로 해서 내 삶의 방편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고정불변이고 뭔가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고 나 자신을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확정짓고 규정짓는 이러한 환경.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직이 되는 거죠. 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틀 내에서 일간이 거기에 뭔가 조합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방식은 뭘 할 거냐. 재라고 하는 건 보통 일간이 어때요? 극하고 관심 있고 에너지를 투여하려고 하니까 그게 활동성, 재능, 재주 이러한 능력, 역량을 그 관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거죠. 재생관 하는 것이 되니까. 또 아니면 그러한 관이라고 하는 혜택을 규칙성을 또 일정 부분에 자리매김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포지션을 인성을 지식을 갖춰가지고 자격을 갖춰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브릿지로 연결고리로 삼겠다. 이런 것들이 재성을 만나거나 인성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월에 그렇죠? 모든 일간들이 기본적으로 생극만 따져서 용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는 정화일간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천을귀인이잖아요. 그렇죠? 정관이면 천을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간이 쓰더라도 병정화일간이 예를 들어 해월생이면 해일생이면 그 성향에다가 천을귀인 같은 성향이 더 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수 자체는 이미 정인을 장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항상 그 관이 또 그 임수가 해중의 임수가 나랑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고 상생하려고 하고 천을귀인의 글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간 대비 있는 글자들로 해가지고 조금씩 가미를 더 해주는 거죠. 그냥 다른 뭐 미월의 임수일간이라든지 아니면 5월의 경금일간이라든지 이런 일간도 똑같이 정관격이지만 해월의 정화일간이
관에 대한 더 이렇게 그쵸?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나 혜택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더 조금 더 이렇게 밀착되어 있거나 높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는 12운성이라든지 신살이라든지 그쵸? 이런 속성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인자들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화일간인데 그죠? 정화일간인데 기본적으로 정묘일주다. 그러면 요게 해수가 수레가 공망이니까 천을귀인이고 정관이고 그런데도 어때요? 공망이니까 그게 싹 그걸 어때요?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일주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권력을 살피고 나머지 살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어때요? 가감을 해가지고 그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추론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해년에, 그러니까 4년에 해월이라든지 그럼 이미 여긴 또 형충이 걸려 있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우선은 해월이라고 하는 해월의 정화일주만이라는 것 자체로 정관격인데, 그쵸? 정관격인데 이렇게 인성도 있고 또 재성도 있고, 그러니까 다 순용을 하잖아요. 수생 목을 하고 금생 수를 하니까 정관격이 인성도 보고 재성도 보니까 이런 경우는 성격이 된 명이다. 그러면 이게 정관의 정제에 그렇죠? 이런 속성 성향이고 또 여기 이렇게 해묘미가 있겠죠, 그렇죠? 해묘미가 있으니까 인성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단 인성국이 이렇게 뭔가 지지에서 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국을 이룬 거에 반대 글자가 있으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이런 정화라는 걸 일간 빼고 정화라는 글자가 있으면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인성의 성향이 굉장히 이렇게 왕한 거죠. 강한 거고 나름 또 이렇게 술시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도 되지만 나는 내가 식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형하는 이런 인자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정묘로 있을 수도 있고 정해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미로 있으니까 또 술토로 형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내재적인 속성이 어떤 거예요? 외면에는 내가 안정적인 형태의 조직 인자이지만 조직 성향이지만 나는 내가 기술적인 성향, 내가 뭔가 베풀고 관여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정적인 조직 직장을 찾아가더라도 기술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겠구나. 기술성이나 뭐 이런 걸 포함을 해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는 부분에 지향점이 있겠구나.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미일주, 정화일간도 지지에 해묘미, 사유축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큰 틀을 보고 점점 더 좁혀가지고 세부적인 걸 보고 그래서 전체의 틀이 격이 이루어져 있는지 일단 틀이 튼튼한지 온전한지 이런 걸 보고 거기에 관여한 개인적인 속성이 성향들이 어떤지 이 사람은 이렇게는 형하지만 이렇게는 해묘미하니까 이 미토는 자체는 이게 완전히 확인 아니죠. 이게 묘월이 아니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이 미는 식신이지만 인성적인 성향 속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해묘미가 같이 합치면.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자격 기반의 지식 기반의 어떤 그런 성향들도 이렇게 미토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의 성향으로는 이게 양인이고 또 형이 있고 다 여러 가지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격에서 살피는 거는 요 글자 또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글자. 그러니까 여기만 있어도 성격이고 여기만 있어도 성격인데 둘 다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균형이 돼 있다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 재는 관에 봉사하는 성향인 거고, 인성은 관의 혜택을 내가 얻는 성분인 거고, 성향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장에 올라가면 이렇게 부하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내 어떤 환경이나 영역도 있게 되는 거고 또 때 되면 어때요? 꼬박꼬박 승진도 잘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구조나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순용하는 구조니까 성격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시가 되면 어때요? 임인시가 되는데 그러면 해월생의 환경을 내가 정관격으로 놓고 봤는데 해중에 본기인 임수가 올라와 가지고 나랑 합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관인상생의 기운이 이렇게 있으니까 훨씬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관을 지향하는 성향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했다라면 이민인데 여명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무죄사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관인상생해 가지고 관인상생해서 관의 혜택을 받고는 싶은데 재생관을 안 하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겠다.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디테일하 그냥 보면 이 사람의 속성이나 성향이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알고만 있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그 있는 글자, 없는 글자, 또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성향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도 경금, 을목을 만나든, 임수를 만나든 성격명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업성으로 쓰든, 여자가 남자를 만나든, 뭐 어떤 남자가 또 직업성의 성향으로 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뭐 또 해석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임인시라고 하면 이렇게 정화는 비견이잖아요. 그렇죠? 비견인데 이게 남의 직장으로 내가 합을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남의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명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 이성을 만나려고 할 때는 이거 조금 늦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지. 여기 한 사람 한 번 더 있으니까 여기 만나면 이거는 이미 다른 화가 차고 있는 거니까 거쳐오거나 연계돼 있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직업을 해석하느냐, 육친성을 해석을 하느냐, 성패를 해석하느냐 다 다른데 이렇든 저렇든 이 사람은 관복은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그냥 본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고 그냥 해석을 해주면 돼요. 단지 운에 따라 가지고 운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게 레인지가 잘 펼쳐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단 이게 식신이 있으니 이거 뭐 팔자 푸는 시간이 된대. 식신이 있으니까 그 자기 주도성이나 뭐 개입성 이런 거를 좀 가져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정묘일주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서방님 처분만 따르겠나이다 이런 건데 미일주가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미일주가 되면 자기도 좋아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지. 근데 겉으로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지의 배우자 자리에 식상을 놓는다라는 거는 그렇죠. 자기의 내재적인 이면에 끼나 기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격을 보고 이거를 팔자로 끌어들여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순서적인 부분인데 요는 큰 기틀이 정관격인데 이런 글자들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직업의 형태들 또 어떤 진로나 성향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살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제격이 된다라고 하면 제격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유월생이나 신월생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제왕생관하거나 그러면 항상 월지를 본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월지의 직업성이나 이 출발의 성향성을 채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고 나머지 연결되는 상신들이 수단이 된다라는 얘기지. 수단이. 그러니까 제격인 거하고 정관격인 거하고가 다른 거예요. 쟤는 내가 개입해서 식상이나 쟤는 극하려고 하는 거고 얻으려고 하는 거고 관은 어때요?
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지도나 지시나 말 잘 들어라 이런 거죠. 그렇죠?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연결되는 인자는 어쨌든 재성하고 연결되든 관성하고 연결되든 주객의 주도와 주와 부의 개념이 조금 다를지라도 어때요? 큰 틀에 봐서는 흐름을 갖추기 때문에 성격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격에도 이렇게 관을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재하고 순으로 연결되는 것이 관도 순으로 연결되고 순용으로 연결되고 식상도 순용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식상생 재를 하니까. 그렇죠? 식상생 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격의 식상을 보는 거하고 식상격의 재를 보는 게 또 다른 거지. 네.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뉘앙스 차이도 있고 원국에서나 운에서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차이도 생극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식상격이다라고 하면 목적성이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내가 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려고 해서 결과물이 재를 봐면 그 결과물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고 재를 봤더니 이미 나한테 정답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재를 무엇으로 이거를 획득을 할 거냐? 관으로 획득을 할 거냐? 아니면 식상으로 획득할 거냐? 이런 연결고리의 방편들이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겠지. 그런 것이 출발점이 월지라는 얘기죠. 월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제격이면 이렇게 식상성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관성하고 연결이 되거나 여기서 관성이라고 하는 건 정관입니다. 근데 편관은 조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재생살이 되기가 자칫 쉽다라는 얘기예요. 예, 편관이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취하려고 하는 재물의 동태나 모양이나 흐름이 치우쳐서 그게 어떤 그 일관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재생살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인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격일 때, 정제격일 때 그 얘기인 거예요? 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제든 편제든 정인이든 편인이든 이거는 일단은 격으로 논할 때는 다 길신격으로 논합니다. 그러니까 정관하고 그리고 인성에 여기에 정편이 다 들어가고요. 정편이 들어가고 제격, 재성에 정편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식상 중에는 식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십성으로 따지면 2개가 더 있죠.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 순용을 한다. 길신의 이렇게 방식을 취한다라고. 제가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격이라는 거는 기본 공식이 있고 또 별도의 예외적인 또 공식이 또 있단 말이죠. 예외적인 별개의 것들. 근데 본류 메인을 이루는 거는 이렇게 이런 순용의 방식, 역용의 방식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격의 인성이 투출했으나 위치가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왜냐하면 제격은 그러니까 그렇죠? 순용을 해야 되는데 제격의 인성이 투출했으나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재화인이 상극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래는 재성도 길신이고 인성도 길신이니까 서로 순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길신끼리 만나서 뭔가 제격인데 인성이 투관이 됐다라고 하면 재성하고 인성은 서로 극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이게 파격 아니냐? 이런데 이게 서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간 이게 별도의 예외적인 개념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제격의 인성을 이건 찰패자 써가지고 찰패자 써서 패인격이다. 제격 패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월지가 제격이면 식상을 놓고 보거나 이럴 때는 상관을 봐도 됩니다. 식신을 봐도 되고 또 아니면
정관을 보거나 정관을 보는데 평관을 보는 거는 아닌 거예요. 조금 다르죠. 아니면 정제나 그러니까 정인이나 편인을 봐도 돼요. 편인을. 즉 인성이 월지를 극을 못하죠. 근데 이 월지하고 인성하고는 어때요? 서로 월지가 극하는 관계니까 서로 이렇게 순용의 법칙에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방향이 좀 적정하게 돼 있으면 요 인성이라는 작용력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일간이 재성을 봤을 때 이걸 내가 극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힘이 어때요?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소모. 이걸 모손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모가 되면 이 소모되는 거를 이렇게 일간을 생해줌으로 해가지고 채워주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간을 생해주는데 제격하고의 관련성은 이 재물을 관을 통해서 벌거나 재주를 통해서 활동성을 통해서 버는 게 아니라 인성이니까 자격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형태들이. 왜냐하면 직업성으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격패인을 성격의 범주 내에 놓을 수가 있다. 이를테면 이렇게 제격인데 제가 왕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이렇게 월지에 있는 글자가 본기가 월간에, 시간에, 연간에, 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지지장간이나 월지에만 있는 거하고 월지에 있는 글자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이 일간이 보는 거는 드러나 있는 글자가 이렇게 그 표면적인 또 지향점을 또 추구하는 바에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글자에 대해서 일간이 일단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이 뭐 무신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임신으로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난 바탕도 편재적인 성향이고 또 이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속성도 편재적인 성향이고 이런 속성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드러난 글자들이 일단은 일간이 지향하려고 하는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관계 맺으려고 하는 형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1차적인 드러난 속성이 된다. 성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개해라는 관성이 있으면 이게 제왕 생관격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쓰려고 하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흐름이 금생수로 가서 이렇게 수의 형태로 규결되고 맺어지기 때문에 조직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그렇죠? 뭔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일단 성향을 갖는데 일단은 성격명이라고 본다. 아니면 이렇게 제격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겁재가 있죠, 그렇죠? 겁재가 있어서 이게 바로 위아래 같이 옆에 같이 생극작용은 아니지만 격을 논할 때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기미적으로, 추세적으로, 기세적으로 이 월지 글자하고 이 일간은 일간이니까 사주의 주체니까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일관이에 다른 글자, 경금이든 신금이든 또 특히 신금이 있으면 겁재가 놓이니까 그렇죠? 이러한 이 재를 탈재하려고 하는 성향을 기질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일단은 이런 글자가 없으면 파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파격이라고. 왜? 이 재를 월지의 재를 내가 오로지 갖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항상 나눌 개연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을 조절하는 인재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관성이 있으면 여기 관성이 병화나 정화가 되겠죠. 그렇죠? 관성이 있으면 요 겁재를 어때요? 이렇게 조절하니까 그렇죠? 전 시간에 관이 호재라고 했어요. 관살성이 뭘 돕는다? 보호한다? 재성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 방식을 이렇게 금극목하려고 하는 것을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돌리면 식신으로 돌리면 이것도 또한 어떻다? 식신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된다.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